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현수입니다. 네. 네. 시장이 풍전등화라고 하죠. 뭐 이렇게 바로 앞에 등불처럼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네. 코스닥은 또 2% 이상의 급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포인트 한번 짚어주십시오. 다 알고 있는 악재가 이제 좀 오늘 과하게 노출이 되는 듯한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오전장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뭐 주도하는 하락 종목들이 이때까지 코스닥 150에서의 그런 상위 종목들이겠죠. 이전에는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약세를 좀 보였다가 셀트리온 관련된 부분에서 좀 뭔가 이제 약재가 해소되는 뉴스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좀 방어를 해줬지만 네. 오늘 이제 특히 이제 2차 전지의 대장 역할을 맡는 종목들이 대부분 7에서 10%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튬, 니켈, 뭐 화산, 코발트 가격이 뭐 연일 고공행진. 지난주까지 계속 고공행진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금요일 날 좀 하락이 좀 세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조금은 하루 늦게 좀 반영이 됐었고 금요일 날 미국장에서도 뭐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공급 병목 관련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점진적으로 테슬라도 가격 정가 분위기로 치솟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급락을 코스닥에 특히 좀 많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등락 비율을 보면은 2,400개 가까운 종목 중에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상승하는 종목은 480개, 나머지 종목은 다 하락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 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좋은 뉴스가 하나가 좀 보도가 됐었습니다. 아, 네.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4차 화상회담이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예정인데 네. 일단 뭐 서로 만나자고 하는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뭔가 뭐 단기 휴전이라도 좀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오늘 증시 자체가 많이 좀 사실 전일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좀 빠지는 폭 대비해서는 조금 나름 초반에 선방했지만 네네. 어쨌든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들, 가격 전가 부담들이 좀 겸사겸사 이루어지면서 오늘 좀 시장이 특히 코스닥이 좀 코스닥이 좀 약한 좀 지수다 보니까 오늘 이쪽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P2E 쪽이 뭔가 재료가 노출됐을 걸까요? 대선 관련된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 나왔고 상장 코인들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오 위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P2E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양시장 모두 하락세가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이 또 2% 이상 급락이 나오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네. 어떤 뭐 악재라고 하면 악재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아마 첫 번째 새로 고침에서 좀 더 자세히 네.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월요일 아침에는 항상 플러스로 시작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 달 연초 이후에 항상 월요일에 파란불로 시작했다가 네, 주중반에 조금 회복했다가 다시 또 밀리는 굉장히 좀 피곤한 장세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워낙 또 변동성이 심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시초가를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될라나 걱정했었는데 사실 시초가는 나쁘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중국장 열리고 특히나 이 종목이 급락을 보이면서 조금은 하락폭이 좀 커졌는데 그래서 첫 번째 새로 고침은 바닥은 어디? 여기서 바닥은 지수일 수도 있고 오늘의 어떻게 보면 지수 하락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 LGES의 급락세가 연출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2차 전지의 추가 하락에 대한 이거는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단순히 코스피 200에 들어오면서 공매도의 어떤 영향 때문이다. 아니면 펀더멘털적으로 니켈도 오르고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2차 전지 추가 하락 불가피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그 3대 물질의 급등에 따른 어찌 보면 가격 정가에 대한 부담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덜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덜 떨어진다. 왜냐면은 니켈이나 리튬 관련된 부분에 1년이라든지 2년 그 연봉 차트를 딱 보시면 진짜 무슨 뭐 아까 뭐 로켓이죠, 식스팩에서도 로켓. 뭐 세미콘 얘기하면서 에디슨 EV가 될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만큼 뭐 엄청난 각도로 올라갔어요. 그럼 반대로 보면은 사실 그만큼 물론 그렇게 떨어지면 좀 힘들겠지만
사실 그 대비해서는 사실은 조금은 나름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테슬라에서도 지금 보니까 뭐 2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180에서 200만 원 정도 가량으로 가격 정가가 진행된다는 뉴스도 좀 보도가 됐었고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이제부터는 가격 정가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죠. 이 쉽게 꺾이는 모습이 아니었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3대 물질들이 급등이 나오면 또 급락이 나오는 뭔가 투기 포지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약간 고점에서 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니켈이라든지 뭐 리튬, 뭐 코발트 가격들이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면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물론 예.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기에는 일단은 좀 상반기까지는 어렵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전기차 소재에 필요한 이 니켈이겠죠. 뭐 생산량 3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를 또 뭐 어찌 보면은 뭐 적대국 형식으로 또 이제 리스트에 또 올렸지 않습니까? 왜냐 지원 관련된 부분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좀 부담이 되는 원인들. 거기다 이제 전일 이제 전 거래일 금요일 날 LG 에너지솔루션 뭐 다 아실 거예요. 공매도 비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매 비중 그날 당일 매매 비중에서 36%, 거래 대금으로는 2,650억 정도 규모로 좀 추산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공매도가 공격이 좀 들어와서 공매도로 인해서 뭔가 좀 소음이 발생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이미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분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일단 한 그 지난번에 상장 이후에 한번 그 40만 원 정도 언저리 내에서 좀 최근 그 글로벌 IB 은행들의 뭔가 이게 매도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한 달 전만 해도. 거기서 뭔가 이제 힌트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물론 공매도가 단기적으로는 무분별한 공매도는 조금 철폐가 좀 돼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환매수를 통해서 뭔가 이제 지분을 늘리는 이제 속셈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2차 전지를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항상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서 편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첨보, LNF, 에코프로비 이런 종목들 7에서 10% 정도 급락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전에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으로 첨보 기업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첨보를 좀 보면은 첨보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이제 우리 지수 자체가 좀 많이 이제 급락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예. 1월 말 정도까지. 이때 저점은 아직은 붕괴되는 부분은 아직 안 나옵니다. 지금 대부분 첨보, 뭐 LNF도 마찬가지고요.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전에 저점을 안 깨는 요 상단과 하단의 마켓을 박스권에서 좀 가둬놓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전에 전저점을 한번 깨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은 조금 추가 하락이 좀 예정이 돼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100년 전에 전구가 개발됐을 때 시절 그때를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은 지금 가격이 우리가 지금 뭔가 물론 지금 당장 뭔가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저점이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없지만 이러한 뭔가 가격정과 부담감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많이 꺾일 수 있다는 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미 여기서 물론 이제 여기서 니켈과 리튬 가격들이 뭐 폭발적으로 다시 또 올라가면은 예. 당연히 추가 하락이 나오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있을 이 4차 회담에서 뭔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리고 실무진들 협상 이후에 또 5차 회담에서는 정상회담이 좀 어느 정도 화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단기적인 뭔가 악재들이 좀 소멸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정상화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시간을 좀 가지고 물론 이제 완벽하게 이전에 급등 나왔던 가격대까지 돌아오기는 힘들 겁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잠잠해지는 모습들이 좀 보일 때 그럼 이미 가격 정보가 이루어진 전기차라든지 미래차 관련 이 종목들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격 정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음식료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가격 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들이 하방으로 조금씩 밀리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에 대한 주가의 하방 원인들이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회담이 좀 잘 마무리되면은 분명히 이제 도장을 찍을 거란 말이죠. 5차, 네. 6차에서. 그럼 그때는 우리가 뭔가 바로 이제 우리가 붙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매수를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투매에 동참하는 거는 조금 무의미하다. 이미 좀 얻어맞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래도 2차 전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니켈이나 원재료 비중이 네. LG 엔솔만 하더라도 배터리를 만드는데
원가의 한 70%가 다 원재료 단위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은 사실 뭐 싸진 않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2차 전지 전체적인 기업들의 고평가받는 이유는 고평가의 이 근저에는 사실 성장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성장성은 차치하더라도 원가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마진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일부 이제 전기차 메이커에서 가격을 상승했는데 고객들의 좀 이게 판매 취소가 좀 나왔나 봐요. 그러면서 네, EV 채택 비율이 조금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가장 좀 타격을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음식료도 말씀하셨지만 2차 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냥 화석 에너지로 움직이는 어떤 운송수단보다는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에 태택 비율이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지금은 원재료 가격 하락의 어떤 안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좀 달아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2차 전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해에 주도주였던 업종들이 지금 이렇게 변동성에 노출되는 이유는 보유하신 분들이 뭐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30만 원이란 말이죠. 맞죠. 지금 6만 원 정도 남았나요? 이제 30만 원 근처에 가면 소위 말해서 6만 원이라도 수익을 얻자 하면서 매도 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셀링이 좀 나올 수 있죠. 보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유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 아는 지인분들도 아직도 안 파고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존버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도 맞는데 네. 사실 그 기간이 길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근데 이미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이제 공모가 상회 가지고 거의 60만 원 근처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59만 8천 원인데 맞아요. 그 자리에서 지금 뭔가 이제 50만 원 위에서 못 파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보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제 이 중서부 지역 쪽에 미개발된 상당한 양의 리튬이 또 매장이 되어 있다는 또 그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잠진적으로 조금 악재가 해소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반반 매수가 나올 수 있고 물론 공모가가 하회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뭔가 이제 이전에 공모를 받았던 부분들 중에서는 좀 패닉 셀링이 나올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아마 상장에서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파셨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40만 원 선 정도 붕괴됐으면 거의 다 좀 파셨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못 파신 분들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오히려 LG화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전에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지수 자체가 많이 하락이 나오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8% 정도 가까이 빠지니까 네. 당연히 이제 지수 왜곡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냥 있는 물량 그대로 들고 가는 게 좀 더 여기서 만약에 30만 원 밑에까지 빠진다면은 코스피는 이전의 전저점을 깨지는 거죠. 그쵸. 2,500선 초반까지 밀리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2,600 내외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바이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매도하는 것보다는 오늘 만약에 회담이 잘 마무리되면은 어쨌든 러시아가 만든 이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원자재 쇼티지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이런 정도 부분의 평화적인 모드로 좀 해결이 되면은 네. 당연히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다시 한번 40만 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때 차라리 차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캔디님도 채팅창에 올려주신 게 네. 2차 전지 같은 성장조 지금 아니면 언제 담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신 네. 것도 있고 아까 신광선 매니저도 나름 뭐 2차 전지 이 정도 빠진 뭐 선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보면은 투자자들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뭐 물 타도 괜찮은 타이밍 아닐까요? 저도 이제 그래서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레포트를 국내외 레포트를 좀 다 읽어봤어요. 몇 개, 뭐 골드만이나 JP모건 뭐 꽤 있었더라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데 이 코스피 200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편입되다 보니까 이제 커버리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커버리지를 할 때 이제 초기에
그 투자 의견을 이제 많이들 답니다. 라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 중립 이하이긴 하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중립 이하이고 네. 사실 이제 다른 셀 메이커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중 확대의 의견을 갖고 간다. 물론 이게 외국계의 시각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봤을 때는 상장 초기에는 사실 워낙 많은 이제 어떤 배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하는 기간이 사실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 신규 상장주 이런 악재나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보호 예수 물량 이런 게 좀 떨궈내려면 쉽게 말해서 한 6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1월에 상장했다고 보면 6월에서 7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덥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2차 전지는 어느새 좀 바닥을 잡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저의 의견도 한번 겹들어 봅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바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한 종목이 우리나라 시장에 한 20에서 30%를 끌어내리고 있어요, 오늘.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예. 2차 전지가 바닥을 잡는 게 어쩌면 또 시장의 바닥이지 않겠냐는 아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성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길게 보자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거는 아무래도 이 테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에 굳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이 근본 있는 테마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죠. 새 정부가 일단 인수위원장도 안철수 전은 아니고요. 대통령 국민의당 후보에 대표. 했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1등 공신 중에 한 명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데 기대감이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관련 테마주들의 어떤 투자 포인트도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많은 어떤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고 핍박받고 맞아요. 있었고 주가가 이런 주가도 있었냐라는 어떤 비아냥 속에 있었던 종목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들도 있는데 전체적인 정책이 변하니까 네. 포인트를 한번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키워드는 100개가 넘는다는 전제를 깔고 100개. 가고. 그럼 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일단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제 건설 원전을 세 가지. 제외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네, 번째가 네. 리오프린 타이마스코였죠. 그 이후로 좀 잘 갔고 금요일에 매도 의견을 정확하게 드렸고요. 네. 오늘 좀, 맞아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해서 조금 실적이 중요하긴 한데 조금 이제 단기간으로 좀 많이 좀 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재료 노출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바로 출산 육아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오늘 이제 아가방 컴퍼니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 20% 넘게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였고 그냥 결국은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흘러가느냐 이게 문제죠. 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오토박스코리아도 오늘 급등 나오다가 시장 밀리니까 결국은 점심 때부터 쭉 밀리더라고요. 음.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게 일플래시 끝나고 나서 이제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네. 국민의당 당 대표가 오늘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 일단 안철수 대표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알렙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렙의 대표 회장이신데 안철수 대표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결국은 과학 또는 4차 산업혁명이겠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한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지금 도래를 하는 시점의 초입 단계지 않습니까? 어찌 네. 보면은. 그럼 그에 대한 코멘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공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힌트가 오늘 오후 2시 정도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세하게는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인사권 관련된 부분들을 내각을 구성했을 때 이런 쪽에 인재를 영입하고 이런 쪽을 하겠다는 걸 오늘 청사진을 밝히는 첫 타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권을 이번에 잡지 않았습니까? 네. 공약집을 또 좀 팔고 있어요. 홈페이지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팔아요? 예, 팝니다. 유료로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좀 뿌리지 좀. 그러게요. 좀 그렇긴 얼마예요? 한데 하나 사서 좀 저희 공유해 주세요.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비싸요? 예, 비싸진 않은데. 어디 예. 홈페이지 당사 홈페이지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더 자세한 상황들이 나와 있다는 건데, 뭐 네.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종목을 써놨나? 모르겠어요. 뭐 산 건지 모르겠지만, 뭐 게임 공략직도 아니고, 뭐 저도 그건 좀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네. 되는데. 공략집.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새 정부에서 육성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거 여가부 폐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네, 역사적 있었죠. 소명 다 했다 네. 보니까 그러게요. 육아 정책 관련돼서 새로운 단독 부서가 생길다는 기대감들이 올라갔었고, 5대 메가테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5대 뭐 메가테크. 요거 이제 뭐 너이브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에다가 5대 메가테크라고 쳐보시면은 딱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AI 반도체 로봇.
두 번째는 양자 역학 관련 기술, 세 번째는 탄소 중립, 네 번째는 항공우주. 이전에 한번 우주 항공청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있었죠. 다섯 번째는 바로 바이오에스. 이 다섯 가지를 윤석열 이 당선인이 5년 동안에 키울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마 오늘 2시에 인선과 함께 어느 정도 힌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전경련, 전경련이죠.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있었던 부분인데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네. 전경련에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기업 의견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이게.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맨 그 이제 바가 제일 큰 게 좌측에 AI, 있는 거? 딥러닝 관련 네.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반도체, 전기 자율차, 그리고 로봇, 바이오헬스, 2차 전지, 수소산업,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바로 AI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미래차 관련된 부분이고 예.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반도체겠죠.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에스 그리고 이제 수소 2차 전지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저 순위 사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볼륨이 커지는 순위예요. 앞으로 성장을 할 수 네. 있는 이제 쪽이겠죠. 근데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정부에서 원하는 거는 그와 관련된 기업과 그와 관련된 부서에서 사업을 육성할 수 있게 세금이라든지 절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예산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이제 그 정부에서는 정권마다 이런 국가 계획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아마도 5월 10일 취임하고 나서는 바로 이에 대한 부분 전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자료 화면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5대 메가테크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섹터가 있겠죠. 보면은 뭐 지금 판호 나오죠. 인공지능, 지능, 로봇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초반에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물론 좀 P2E라든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육성안도 있겠지만 그에 대한 비중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출 지향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뭔가 우리가 사업적인 부분에서 키울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 예산 관련된 부분까지 편성이 된다면 뭐 날개 다듯이 뭔가 좀 주도 테마보다는 2차 전지전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니 보면은 저도 얼마 전에 예. 그때 우리 미팅 할 때 저는 한국전력이 옛날에 시총 2위였다는 한때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랬던 종목들도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이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접근해 볼 만한 정책 테마주 이렇게 물어본 것 정책 같아요. 로봇을 테마주? 한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로봇 다음. 로봇 다음. 네. 오. 이건 제 개인적인 설명이에요. 네. 투자 판단 고지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재미로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재미가 아이디어가 돼요. 근데 이건 그냥 제 얘기라고 해서 한번 한 귀로 흘려주셔도 되는데 네. 저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의외로 예. 롯데 그룹들이 롯데그룹. 예. 적어놔야겠다. 이쪽에 조금 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네. 조금 이제 그 재벌 규제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중국 규제도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롯데 그룹주들이 뭐 롯데 그룹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리오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뭔가 정권의 이 교체에 대한 수혜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개인적인 그룹사로 생각 봤을 때 네,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뭔가 규제라든지 그동안에 좀 디스카운트 받았었던 요인들이 사실 중국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점도 있었죠. 중국 영향도 있었죠. 중국 영향이 있었고 이제 뭐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은 2주마다 한 번씩 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맞아요. 것도 좀 풀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뭔가 약간 좀 자본주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규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왔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수수료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좀 카드사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수수료를 조금 내릴 수 있는 네, 뭐 그런 좀 얘기도 수혜를 있는데. 받는 게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는 카드사가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신성만 네. 있죠. 네. 뭐 비상장은 있긴 있는데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차기 정부에서 바라는 것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AI라든지 뭐 차세대 반도체, 뭐 바이오헬스 이게 성장을 이제 좀 더 부스트 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좀 억눌렸었던 것들
뭐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 또 한국전력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전력이 실적만 놓고 보면 이거 사야 되나만큼 마이너스 그래서 뭐 7조 8조 원의 사실 적자였거든요. 한국전력도 최근에 이제 유틸리 쪽에서 다시 또 대장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 자체가 뭐냐면 네. 어찌 보면 이제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입김을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의 그 기조를 보면은 시장을 냅두고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증진할 수 있게 실적을 증진할 수 있게 자유롭게 풀어주자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전력도 최근에 그러면 이제 그 전기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인하 관련된 부분들이 동결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 기업 자체에 뭔가 의견을 맡기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뭐 한국전력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억눌렸었던 것들이 아까 롯데그룹 얘기하신 게 네. 한국전력과 같은 어떤 뭐 배경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게 아니면 먼저 치고 나가는 게 한국전력이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관심 있게 보자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PT 들어가기 전에 네. 댓글 네. 한번 읽고 갈게요. 네. 김정태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분이 채팅창에 네. 노래를 개작해갖고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추노 노래 있죠. 예. 가슴을 대인 것처럼 그 노래 있잖아요. 여기 지워지지 않는 종목들이 괴롭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네. 이거는 뭐 추노라기보단 추매라고 해야겠죠? 추매? 네, 추매할 수 있는 PT 종목. 네. 네. 잘 살렸네요. 잘 살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네. 이게 이 종목 갖고 있을지 안 갖고 있을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던 정경련 순위에도 있었던 이 섹터죠. 바로 AI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예. 오늘 초반에 딱 가다가 못 가길래 이게 타이밍이 왔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말씀드렸고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LG전자. 예, 현재가 26,900원에 실시간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종목명은 귀여운 종목입니다.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오늘 신광섭의 PT 종목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108490이고요.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습니다. 8%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송 로봇 테스트, 뭐 요즘에 뭐 배송 드론, 배송 로봇 이러면 요즘에 이제 뭐 주요 도심가의 이제 상가를 보면은 대부분 지금 배송 로봇이라고 아실 겁니다. 실증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제 아마 상용화가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오후 2시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인수위원장의 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첫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로드맵 그리고 인상 관련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1월 초까지 로봇 관련주들이 크게 좀 올라갔었죠. 삼성 뭐 로봇 관련된 이슈와 LG전자 로봇 투자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다가 주가가 거의 이제 정별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별을 전환하는 직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을 31,000원 선 여기에 딱 매물대가 많습니다. 여기에 딱 매물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매물대가 비어 있어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25,0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목표가 31,000원, 손절가 25,000원 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로보티즈 한번 어떻게 가는지 관심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로봇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는 지금 탈세계화가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탈세계화의 핵심은 뭘까요? 저임금 노동자보다는 고임금 노동자를 쓰는데 그래도 로봇으로 쓰면서 원가를 낮추는 그렇죠. 단순 자동화, 노동, 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어쩌면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해서 긴 장기 테마가 되는 게 또 로봇, 자동하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도 들어서 오늘 종목은 단기, 중장기적으로도 저는 괜찮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신광섭 매니저님도 무료 방송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너튜브에 MBN 골드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예. 못다니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노래 불러주세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